안녕하세요. 나뭇가지 플러턴 한국학교 5학년 친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기말고사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일주일 남은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해요. 오늘 1교시에는 8과에서 14과까지 복습할 거고요. 2교시에는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나갈 거고요. 3교시에도 기말고사를 대비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리고 3교시에 우리가 내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꽃 만들기를 할 건데 어, 그거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숙제로는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가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정확하게 10시부터 11시까지 시험지가 오픈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다 풀고 문제를 풀고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혹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8과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8과가 뭐였지요? 생각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라는 글이었어요. 이거는 책을 읽고 쓰는 독후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기에서 맞는 말을 찾아서 가로 안에 쓰세요.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요. 8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번. 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본 영화의 깊은 받았다. 깊은 뭘까요? 감동을 받았다. 단숨을 받았다. 세월을 받았다. 외면을 받았다. 한숨을 받았다. 헌신을 받았다. 뭘까? 감동. 감동이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자는 느낄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감자를 쓰는 몇 가지 단어를 생각나는 게 있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감동, 감화, 감명 이런 것도 다 느낄 감자를 쓰는 거 있지요. 그래서 감동 그러면 누군가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임프레션 받는 거 그런 게 감동이란 뜻이죠. 자, 2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적이다, 단숨적이다, 세월적이다, 외면적이다, 한숨적이다, 헌신적이다. 뭘까? 맞아요. 헌신적이야. 헌신. 헌신이 뭐지요? devotion. 헌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죠. 우리 내일이 어머니 날이니까 마더스 데이니까 선생님이 3교시에 다 수업 끝나고 꽃 만드는 거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따라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들께 꼭 전해드려요. 자, 3번. 지금은 아직 10살이지만 뭐가 흐르고 나면 어른이 될 것이다. 뭘까요? 10살이지만 감동, 단순, 세월이 흐르고 맞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세월이나 시간은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한국에서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른이 될 것이다. 세월이었어요. 자, 4번. 이 책이 너무나 재미가 있어. 다 읽었다. 재미가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읽는 거 뭐라 그러죠? 짧은 시간. 단숨이라 그러죠. 숨 한 번 쉬는 거, 그게 단숨에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읽었다라는 뜻이에요. 5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외면해서는 안 된다. disregard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내가 보고 있다가 안 보는 척 하는 거야. 안 보이는 척 하는 게 외면, 안 보이는 척.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면한다는 거는 안 보이는 척, 안 보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나무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미안하다며 뭘 지었어요? 한숨을 지었어요. 한숨이 뭐지요? 싸인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단숨, 4번의 단숨과 그 다음에 한숨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단숨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요. 이게 단숨이고 한숨은 하고 우리가 한숨 싸이 하는 거, 그게 한숨이에요. 두 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7번.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일까요? 구루일까요? 한 그루지요. 그루.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자, 8번. 너희 할아버지 연세는 무슨 뜻이죠?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요. 연세 뭘까? 연세 뭘까요? 연세예요.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 자, 9번. 어제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다. 뭘까요? 어떤 게 맞는 말이지? 숨바꼭질이 맞는 말이죠. 자, 10번. 나무를 베어내고 나니 이제 밑동만 남았다. 밑동만 남았다. 뭘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나무를 베어내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밑동. 읽을 때는 물론 밑동 이렇게 읽죠. 그렇지만 쓸 때는 밑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1번. 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떨어진다. 나무잎이 떨어진다. 뭘까요? 나뭇잎이야. 맞춤법이 좀 어렵죠. 12번. 자신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주는 나무 어떤 걸까요? 앞에 끊임없을까? 뒤에 끊임없을까? 답은 뒤에 끊임없이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뭐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교시 수업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냥 화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프린트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수업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는 날 1교시에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학번 하고 다음 주 1교시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니까 나 대충 다 알아요. 이러면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2번, 3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날 때 한 번 더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는 노인이 된 소년에게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한숨을 지었다. 이제 소년은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무는 소년에게 밑동을 내주었고 소년은 나무에 앉아 쉬었다. 나무는 소년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무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다. 자, 13번. 이런 종류의 글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글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느낀 감동을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독후감이라 그랬죠. 여기 독후감이에요. 자, 2번, 14번에 이와 같이 나무는 언제 행복을 느꼈는가? 자, 여기 보면은 나무가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행복했어요? 나무는 소년이 자신의 곁에 있을 때. 소년이 떠났을 때 행복을 느꼈어요? 아니지. 소년이 곁에 있을 때. 그렇죠. 소년이 곁에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그리고 소년이 나무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 행복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나무는 요 행복했다. 요 행복을 말하는 거니까. 요 행복을 말하니까 나무는 소년이 자신의 곁에 있었다라는 요거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 행복은. 그 전의 행복은 사과를 줄 때도 행복했고 뭐 가지를 줄 때도 행복했고 다 행복했지만 요 이번의 행복은 뭐예요? 소년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거로도 행복했다. 이런 거예요. 자, 15번. 이 글에서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 윗글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뭘 줬을까? 여기 밑동밖에 남지 않다고 했는데 소년에게
밑동을 내주었어요. 답은 뭐예요? 밑동. 자, 밑동.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위에 바로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나와 있는 패러그래프에서 나오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전체 예를 들면 뭐 8과 전체 글이 아니라 요 위에 이 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6번 나무는 왜 지금 밑동만 남아있는가? 1. 원래 밑동만 있었다. 그래요? 아니죠. 원래 큰 사과나무였어요. 2번 나무꾼들이 베어갔다. 나무꾼들이 베어갔어요? 아니죠. 소년이 베어갔지요. 3번 노인이 된 소년에게 모두 주어 버렸기 때문이다. 답은 3번 노인이 된 소년한테 다 주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밑동만 남아있어요. 4번 산불이나 다 타버렸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과에서 나무 한 그루 그러면서 수를 세는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를 세는 단위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구두는 어떻게 쓸까? 구두 네 켤레. 구두는 구두나 장갑 또 뭐가 있죠? 한 켤레, 두 켤레 세는 게 있어요. 구두, 장갑, 양말 이런 거는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세지요. 자, 18번에 택시는 어떻게 세? 자동차는 어떻게 셀까? 택시는 열대라고 택시 한 대. 우리 집엔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우리 집은 차가 세 대가 있어요. 그럴 때 차를 세는 거는 대라고 해요. 자, 19번 나비. 동물을 셀 때는 어떻게 셀까요? 8마리지요. 20번 카드는 한 장, 두 장, 6장 이렇게 세죠. 21번 토끼는 동물이니까 토끼 한 마리, 7마리. 자, 22번 장갑은 어떻게 센다 그랬어요? 아까 17번 구두처럼 장갑은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자, 나무는 아까 얘기했지요. 한 그루, 5그루. 24번 버스는 차니까 한 대, 6대. 버스 6대. 거북선은 이게 배잖아요. 배는 어떻게 세냐면 한 척, 두 척. 그러니까 거북선은 세 척 이렇게 세죠. 26번 호랑이도 동물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27번 학생이네요.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10명 이렇게 세죠. 집은 그럼 어떻게 셀까? 집은 한 채, 두 채 이렇게 세요. 수를 세는 단위도 한국말은 너무너무 많아. 그죠? 이게 좀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반복해서 자꾸 봤으면 좋겠어요. 자, 국어 복습 시작합니다. 자, 국어 1번. 국어는 내용이 뭐였죠?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글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전기문 또는 위인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나오는 글들을 읽어보고 1번. 그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였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극복이라 그러나? 수재라고 하나? 주변이라고 하나? 맞아요. 수재라고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수재라고 하죠. 수재. 2번 자신의 장애를 한 헬렌 켈러. 자신의 장애를 오버컴 했죠. 오버컴 한 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극복.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 극복이에요. 자, 3번. 헬렌은 그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들어가면 비로소 이렇게 들어가요. 자, 4번.
뭐가 잘 발달된 사람은 냄새를 잘 구별한다. 자, 냄새를 잘 구별하는 사람은 뭐가 잘 발달된 걸까? 뭐지요? 후각이 잘 발달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뭐라 그러죠?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시각이라 그러죠. 귀로 듣는 것은 뭐라 그러죠? 청각이라 그러죠. 청각. 그리고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후각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는 것은 미각이라 그러죠. 미각. 자, 5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누굴까? 우리가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을 읽으면서 그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지는 게 뭐였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장애우라고도 하지요. 여기서는 장애인.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의 일생을 적은 글이 어떤 글이죠? 위인전 또는 전기문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잖아. 바이오그래피라고. 자, 7번. 선생님은 헬렌을 그림자 따라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뭐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나요? 우리 친구들 다 잘 알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맞춤법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맞춤법이 헷갈리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봤어요. 자, 8번. 헬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밤낮, 밤과 낮. 어떤 걸까요? 낮자가 요거예요.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자, 아무리 떼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떼를 쓰는 건 뭐죠? 나 뭐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때를 쓰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사줘. 막 이러면서 때 쓰는 거. 이 때를 쓰다 할 때는 이를 써서 때 앞에 거예요. 소용이 없었다. 자, 10번. 펌프로 물을 깃고 있었다. 자, 물을 깃는 거는 어떤 걸까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물을 깃고 있었다. 자, 11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뭘까? 요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예요. 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하고 요하고 구별되는 거 한번 보자. 요를 쓸 때는 우리가 존칭을 쓸 때 요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 맞아, 요 이렇게 맞아, 요 이렇게 써도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럴 땐 요를 써요.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가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가라는 말을 대신에 가요 이렇게 높여 쓸 수 있지요. 그럴 땐 요가 맞아. 그 다음에 먹어 이렇게 쓰다가 먹어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요가 맞아요. 그런데 마십시 말이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 말이 안 되죠. 이럴 땐 요가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는 마십시 오가 맞는 거예요. 요는 요를 빼도 말이 될 때 요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자, 12번. 나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소동은 피우는 거야. 피웠습니다. 앞에 있는 피었습니다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는 거고 소동은 피웠습니다요. 자, 10번. 열병을 알아.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자, 받침이 두 개 있는 거죠. 알아. 열병을 알아. 병 아파 아유 나 정말 아파 할 때 병을 알아 할 때는 받침이 두 개예요. 리을 히읗 알아. 병을 알아. 청각을 잃은 할 때도 받침이 두 개예요. 잃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 14번. 너무 잘하는데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4번.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자, 뭘까? 자, 요는
없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없어도 말이 되지요?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앞에 거예요, 앞에 거. 자, 뒤에 거가 되려면 안 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안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는 틀렸어.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에요. 돼요. 안 돼. 그래서 돼와 돼의 차이는 뭐냐면 돼가 마지막에 끝날 때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15번. 다리를 다쳐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다. 요것도 요 대하고 어이자하고 좀 헷갈리는데 아무 데 요거는 아무 데 장소를 말할 때는 어이를 말해서 아무 데도 할 때 어이 앞에 게 맞아요. 자, 16번. 요건 다 받침이 2개 이상 있는 건데 조금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물이 맑다 할 때 물이 맑다. 리을 기역. 물이 맑다. 자, 17번. 앉다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앉다, 니은, 지읒. 자, 예쁘게 앉아보세요. 할 때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아픈 거니까 앓다. 우리 저기 위에 나와 있네. 리을 하고도 히읗. 앓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there's not. 없다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없다, 비읍 하고 시옷. 없다. 자, 요 단어들은 다 받침이 2개 있는 거죠. 주의해서 잘 보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서 밑줄에 쓰세요. 20번.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에 비로소 점자책을 읽게 되었다. 셀반 선생님의 헌신에 곁 점자책을 읽게 되었다.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에 밤낮 점자책을 읽게 되었다.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에 힘입어 점자책을 읽게 되었다. 가장 어울리는 것은 힘입어가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에 서포트를 받아서 힘입어라는 것은 서포트를 받는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헌신에 힘입어 점자책을 읽게 되었다.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21번 헬렌의 비로소에는 이상하죠? 헬렌의 곁에는 그렇지. 헬렌의 곁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 22번 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대. 뭐를 가리지 않고? 비로소를 가리지 않았나? 곁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죠. 23번. 그때 비로소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헬렌이 어렸을 때 셀리번 선생님이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고 헬렌의 손에 이름을 다 써주었어요. 알파벳을 손에다가 막 써줬는데 헬렌이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이게 이름인지도 몰랐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물을 보고서 물을 손으로 느끼면서 그때 선생님이 월어라고 손을 내다가 써주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 사물의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를 한마디로 말하면 for the first time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요거는 비로소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개의 받침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국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선생님이 써놨어요. 찌개가 끓다, 실을 읊다, 밥을 굶다, 돌을 밟다. 자, 그러니까 요것도 받침이 2개씩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꼭 한번 외우고 지나가기를 부탁드려요. 자, 10과 빨리빨리 갑시다. 보기에서 맞는 말을 찾아서 가로 안에 쓰세요. 자, 보기들이 쭉 있죠. 우리가 10과는 뭐였어요? 10과는 우리가 통일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통일신라의 문화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통일신라는 그 전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3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그걸 하나로 통일을 했지요.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라라는 나라가 백제의 문화라든가 고구려의 문화를 다 버린 게 아니라 그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더 발전을 시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그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신라는 중요하고 백제는 안 중요해. 뭐 너희 것들이 막 이러면서 그 백제에 가졌던 모든 문화를 다 말살하면 그 지금의 한국의 발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 되게 뭐라 그럴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고구려 때였고 또 백제도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다가 많은 문물을 전해준 것도 또 백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그 온돌 그 난방의 방법 한국 가면은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외국에 나오기 전에는 되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온도를 쓰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온돌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그 온도를 백제 시대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제의 문화를 예를 들면 신라가 다 버려. 저것들은 다 필요 없어. 또 고구려의 문화 다 버려. 이랬으면 지금의 한국이 아니죠. 그런데 이 통일신라는 백제의 문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문화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고 그거를 다 화합을 해서 더 발전시킨 문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1번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나라는 누구지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통일신라예요. 자, 신라의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날씨 변화를 알아내었다. 뭐예요? 뭐지? 첨성대지, 첨성대. 이 성자가 별성자예요. 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첨성대에 올라가서 별의 움직임, 또 날씨를 관측해서 하늘을 관측해서 날씨 변화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성대가 가장 오래된 이런 관측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3번.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있던 절이다. 경주에 있던 절 하나밖에 없지요. 뭐지요? 불국사. 불국사예요. 자, 4번. 불교가 빠르게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빠르게 막 전달되었다는 거야. 스프레드 됐다는, 빠르게 막 이렇게 전파되었다. 뭐지요? 전파되었다. 자, 5번. 해가 뜨는 향에 놓여 있다. 해가 뜨는 방향을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 놓여 있어요. 뭐가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놓여 있었죠? 석굴암 안에 있는 그 큰 그 불상이 부처님 동상이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해가 뜨면 그 햇살이 그 부처님의 이마를 탁 비추고서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그 껌껌해야 되는 그 동굴이 다 밝아졌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 옛적에 그 각도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부처님을 딱 만들어 놨다는 거야. 되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다 돌로 쌓아 만들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자, 6번. 불경을 으로 인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다. 이거 뭐죠? 대량으로 불경을 대량이라는 게 뭐야? 어마운트가 많다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거야. 대량으로 인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 우리나라 거잖아. 그죠? 대단한 민족이야. 코리아가 이럴 때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정말 누추한 집에 못 사는 것 같은 정말 초가집에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 뭐가 있어갖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놈의 나라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귀한 게 그게 뭐였을까?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책이야 책.
책이 굉장히 옛날엔 귀했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프린팅하는 기술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베껴 썼단 말이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판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이거 너무 자랑만 하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맞춤법 문제네요. 우리 친구들이 맞춤법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맞춤법이 많이 나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 왜 말은 잘하면서 스펠링 자꾸 틀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잘하는데 맞춤법이 자꾸 틀리면 뭔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맞춤법을 잘해서 잘해야 돼요. 자, 7번. 통일신라 시대에는 나라 곳곳 어떤 걸까? 요거죠. 나라 곳곳에 절이 세워졌다. 자, 8번. 잔치를 어떤 걸까? 베풀었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뭐예요? 뒤에 거. 불경을 대량으로 인사했다. 대량으로 뭘까요? 앞에 것. 이 대자는 크다라는 의미의 대자예요. 크다라는 의미의 대량, 크다, 많은, 어마운트가 많은 거야. 많이 인쇄하려고 많이 인쇄했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석굴암은 손으로 쌓아 올려 만든 석굴이다. 석굴암이니까 석굴이에요. 굴은 굴인데 뭘로 만든 굴이라고? 돌석자거든요. 돌로 만든 굴이에요. 그래서 석굴암은 쌓아 올려 어떤 걸까? 앞에 걸까? 뒤에 거죠. 쌓아 올려. 자, 햇빛이 반사되어 전체가 환해집니다. 햇빛 몇 번? 아니, 앞에 거, 뒤에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글을 뭐라 그래요? 설명문, 독후감, 위인전, 일기, 뭘까? 답은 설명문. 독후감은 뭐예요? 독후감은 우리가 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쓰는 게 독후감이죠. 위인전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 했던 거 헬렌 켈러 이런 게 위인전이에요. 일기는 우리가 매일 밤마다 쓰는 거 일기. 자, 우리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보기를 보고 고를 수는 있어야 돼. 가장 긴 거 뭐예요? 가장 긴 거 뭐지? 무구, 정광, 대다란이경. 이거는 석가탑을 석가탑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냈더니 무고정광대다란이경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만든 걸 거 아니에요. 석가탑이 그때 만든 거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판 인쇄물인 거야. 목판으로 인쇄되어 만든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를 따지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4번. 사람의 손으로 돌을 다듬어 쌓아 올린 굴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굴이래, 굴. 굴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굴자 들어가는 거? 석굴암. 자, 15번. 특히 통일신라는 뭐가 발달하여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식물을 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통일신라의 금관 보여줬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 그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금을 어떻게 얇게 펴가지고 어떻게 그런 금관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발달했어요? 금속공예가 발달한 거죠. 자, 16번. 통일신라에는 돌로 만든 얼음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얼음을 넣어놓으면 여름까지도 그 얼음을 썼대.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얼음? 빙. 뭐 좋아해요? 우리 얼음으로 만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빙수. 그럼 생각나는 거 빙. 빙이 얼음 빙자라 그랬죠. 그래서 빙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빙자 들어가는 거.
석빙고, 빙자 들어가는 거, 석빙고. 자, 11과입니다. 자, 보기에서 맞는 말을 찾아서 가로 안에 쓰세요. 1번,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는 게 나아. 부서지면 어떻게 부서지죠? 조각조각 부서지는 거. 어떻게 부서져? 산산이 부서지는 게 나아.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벼락이라도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게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응?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자, 2번. 금이 간 항아리는 가슴을 어떻게 열었어요?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3번. 달빛이 어떻게 담겼어요? 조금? 아니, 가득 담겼습니다. 자, 4번. 항아리의 노래가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어떻게? 널리 널리 퍼져갔습니다. 자, 5번. 무슨 냄새만 난대요? 누가 그랬더라? 소금이 막 잘난 척을 하니까 에고 짜릿짠 냄새만 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음이 이거는 그 항아리가 금이 간 항아리가 마음이 어때서? 마음이 쓸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11과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었는데 11과는 뭐였죠? 항아리의 노래, 항아리의 노래. 창작 동화였어요. 작가는 김자연이라는 동화 작가님이 만든 창작 동화였어요. 항아리의 노래. 자, 접속사 문제입니다. 접속사가 좀 어렵죠. 접속사를 잘 풀려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열심히 공부하였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므로 1등을 했다. 100점을 맞았다. 이러면은 그러므로가 맞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어.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 경험으로는 한두 번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요. 내가 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 내가 포커스를 잘못 맞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리뷰를 하면 그런 게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깨달아 어떻게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러면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와요. 자, 8번. 불이 났다. 불자동차가 왔다. 계속 연결되는 거죠. 불이 왔다. 그러자 불자동차가 왔다. 그러나 아니에요. 눈이 왔다. 비까지 내려 길이 더욱 미끄럽다. 더 하는 기분이죠. 눈이 왔고 또 거기다가 비까지 내렸어. 그리고죠. 그리고 눈이 왔다. 그리고 비까지 내려. 폭우가 그쳤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폭우가 그쳤고 그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거지. 거기에다가 폭우가 그쳤고 그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진행이 되는 거야. 자, 만약에 폭우가 그쳤다. 그러나 이렇게 쓰려면은 이런 표현은 되겠지. 폭우가 그쳤다. 그러나 아직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이런 개념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거는 폭우가 그쳤다는 거와 연관돼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가 맞아요. 자, 11번.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so 미리 준비해야죠.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항아리는 가슴을 열었다. 그러자 달빛이 담겼어요. 항아리는 가슴을 열었다. 그러자 계속 연결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계속 그 접속사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 자꾸만 문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읽어보면 돼요. 자, 이 패러그래프를 잘 읽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내 몸. 금이 간 항아리는 마음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숭이 할머니가 고추장을 퍼가겠지. 첫 번째 고추장 항아리가 말했습니다. 아, 난 얼마나 영광이야.
순이 할머니는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해. 난 순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지. 그러자 소금 항아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냈습니다. 13번. 이런 종류의 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글을? 설명문은 뭐였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송해신라의 문화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건 설명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독후감. 독후감은 뭐지요? 책을 읽고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느낀 감동, 그런 거를 글로 쓰는 게 독후감이에요. 3번 이런 종류의 글은 창작동화죠. 창작동화. 4번 일기는 뭐예요? 우리가 밤에 쓰는 거죠. 자, 14번 이에 금이 간 항아리는 왜 마음이 굳어져 갔을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금이 간 항아리는 마음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갔어? 왜 마음이 굳어? 아까 그 앞에 뭐가 나왔냐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서. 항상 말했죠. 패러그래프이 나오면 그 패러그래프에 나온 내용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는 마음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앞에 바로 보면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내 몸 슬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그래서 마음이 굳어간 이유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서예요. 자, 그리고 1과 3에 들어갈 문장 기호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내 몸, 느낌표. 아, 난 얼마나 영광이야 하고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영광이야 이러면서. 자, 얼마나 영광이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자, 16번 4번 찍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 어떤 찍어냐면 오이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나무를 찍어, 사지를 찍어, 마침표를 찍어, 된장을 찍어, 고추장을 찍어, 된장을 찍어,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17번 5번 어깨를 으쓱거리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잘난 척할 때 이렇게 어깨를 으쓱 하는 거예요. 자, 12과 예절을 지켜요 복습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에게 자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도를 걸을 때는 보행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1번 지하철이란 무엇인가요? 뭐지요? 지하철은? 1번 서브웨이. 밑줄 친 2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뭘까요? 우리가 노인에게 자리를 뭘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3번 밑줄 친 보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1. 차가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라 그래요. 차도. 2번 자전거가 다니는 길 아니에요. 3번 보도의 뜻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인도라고도 해요. 사람 인을 써서 인도 또는 보도. 4번 실수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실수로 우리가 친구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실수로 뭘 깨트릴 수 있어. 근데 실수로의 반대는 일부러 깨트리는 거, 일부러. 자, 5번. 사과의 뜻과 같은 것. 여기서의 사과는 뭐예요? 빨간 사과? 애플일까? 애플의 사과가 아니죠. 이거는 I'm sor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과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 2번. 실수라고 해도 반드시 I'm sorry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사과예요. 보기에서 맞는 말을 찾아서 괄호 안에 쓰세요. 자, 이 관은 조금 단어들이 어렵죠. 어려워서 그 한자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단어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자, 6번. 한국말은 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한국말은 뭐에 따라 달라요? 경청에 따라,
공경에 따라, 일터에 따라, 일터도 맞을 것 같긴 해. 표현하는 것이 다르지만 제일 적합한 건 상대에 따라 다르죠. 상대. The other person.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표현이 달라져.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친구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아니면 뭐 엄마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할머니 할아버지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단어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높임말도 여러 가지 높임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아요. 상대에 따라서. 7번. 뭐뭐는 상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 경청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 공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까? 일터는 상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상대는 상대, 이것도 이상해. 답은 예절은 상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장소에 가서는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말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는 조용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떨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상황과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예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8번.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듣는 사람의 예절이에요. 잘 듣는 것을 뭐라 그럴까? 잘 듣는 것은 경청. 여기서 청자가 나왔죠. 이게 들을 청이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감각을 뭐라 그래요? 청각이라 그러잖아. 청각. 여기서도 경청이에요. 잘 듣는 거.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자, 9번. 우리는 우더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펙트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공경해야 합니다. 10번. 부모님이 어디에서 돌아오시면? 일터에서 돌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11번. 실수로 부딪혔을지라도 어떻게 사과해야 합니까? 어떻게? 폴라이트하게. 한국말로 하면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자, 12번. 이게 조금 어려운데 신문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알 수 있다. 신문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알 수 있다. 뭘까요? 여기서는 읽음으로써예요. 읽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로써와 로서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13번처럼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이다. 이럴 때는 서를 써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죠. 어떨 때 써고 어떨 때 서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자식으로서는 이거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이 나오면 대부분 으로서가 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으로써라는 거는 도구와 수단으로써요. 툴로써. 그러니까 이거를 뭐뭐를 가지고로 해석이 되면 으로써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뭐뭐를 가지고써 가지고 with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면 서야. 그리고 with로 말이 되면 써예요. 자, 신문을 읽음으로써 with reading. 만약에 신문을 with reading 정보를 알 수 있다? 그거 말이 되잖아. 그죠? 가지고. 응? 읽는 걸 가지고 정보 알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써가 맞아요. 나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이다. 자식을 가지고 도리를 해?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아닐 때는 로서. with를 넣어서 말이 될 때는 로써야.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로써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로써, 써를 쓰면 돼. 아, 미안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3과 신문 복습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거의 한 50분이 진행이 됐는데 보통 선생님이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막 바쁘게 지나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때쯤 되면은 선생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그만 쉬어야 쉬는 시간이에요. 막 이러는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은 계속 하지요. 근데 오늘은
2교시가 조금 3교시가 조금 짧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하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마무리 힘내서 합시다. 자, 13과. 13과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날씨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1번.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홍수되었다, 가뭄되었다, 눈보라되었다, 번개되었다, 폭우되었다, 침수되었다예요. 자, 2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뭐가 났냐면은 홍수가 났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침수는 뭐고 홍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수야, 같은 수, 물수를 썼어요. 침수는 플러딩이야.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도로가 물에 잠기잖아. 그죠? 그게 플러딩이면서 이거는 그때는 침수라고 써요. 그런데 홍수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건 많이 내리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물이 잠기는 거, 뭐 뚝이 터지는 거 이런 걸 몽땅 통틀어서 홍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수는 침수보다 더 큰 의미인 것 같아. 큰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홍수도 되고 침수도 되잖아요.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홍수가 되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홍수되었다. 왜 그거는 왜 침수되었다. 그리고 왜 홍수가 났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친구들이 의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나 점심 먹었어. 그럴 때 I have lunch 이렇게 쓰지 I eat lunch 이렇게 써요. 의미는 맞잖아. 나 점심을 먹었다. I eat lunch. 근데 우리가 I eat lunch 이런 말 안 하죠. 마찬가지야. 홍수는 났다고 얘기를 해요. 홍수는 났다. 그리고 침수는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침수되었다. 침수되었다가 한 몸처럼 그냥 해야 돼. 외워야 돼요. 도로가 침수되었다. 집이 침수되었다. 침수는 그 안에 약간 되었다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침수되었다. 홍수는 난 거야. 홍수가 났다. 항상 홍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동사는 났다예요. 홍수가 되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홍수는 뭐랄까 그러니까 사동의 의미가 있고 침수는 피동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침수는 되었고 홍수는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었다. 이게 맞고 또 어제 너무 많이 내려서 침수되었다는 맞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침수가 났다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하고 홍수에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침수가 되다, 홍수가 나다 이렇게. 자, 3번. 어젯밤에는 뭐뭐가 몰아쳐 온통 눈이야. 눈이니까 뭐가 몰아쳤겠어요. 눈보라가 몰아쳐서 눈인 거죠. 4번.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죠? 가뭄이라 그러죠. 가뭄으로 물을 아껴 써야 한다. 자, 5번. 내가 원하는 것을 추주해라. 추주하는 게 뭐예요? 선택. 6번.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는 것은 전기가 끊기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정전이 되었다. 정전이 되었다. 전기가 끊기는 거야. 정지된 거야. 전기가 정지된다. 그래서 정지, stop 되는 거. 전기가 stop. 그래서 정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 어젯밤에는 뭐가 번쩍번쩍 쳐서 정말 무서웠어. 번쩍번쩍거리는 게 뭐예요? 번쩍거려서 번개라 그러나 봐. 번쩍거려서 번개. 8번.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폭우라 그래요. 폭포처럼 많이 내리는 비라 그래서 폭우라 그러나? 아무튼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거를 폭우라고 해요. 이 우자는 비를 나타내는 거야. 폭우. 많이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자, 기운 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신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의 최신 소식을 보도하고 대중의 의견을 대변한다. 우리는 신문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다. 자, 9번.
이런 종류의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글이에요? 이거는 신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문은 어떠어떠한 거다.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무슨 문이에요? 설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또 얘기해. 독후감은 뭐라 그랬어요? 책을 읽고 쓰는 글. 위인전은 위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위인이 뭐야? 위인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우리 글에서는 헬렌 켈러 이런 글이 위인전이에요. 자, 10번.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사회에서 일어난 일. 맞아요? 맞대. 여기 사회 여기 나와 있네. 사회. 또 정치적인 문제. 맞아요? 어디? 정치적인 문제 해요. 또 대중의 의견도 대중의 여기 있네. 대중의 의견을 대변한다.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 생신. 우리 할아버지 생신 안 나와. 근데 대통령의 할아버지 생신은 나올 것도 같아. 대통령 할아버지 생신은 나오겠지.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 생신은 안 나와요. 답은 4번이야. 자, 11번. 다음 중 외래어는 뭐예요? 외국에서 온 말이에요. 한국에는 원래 없었는데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한국말처럼 쓰는 거. 그런 게 외래어예요. 자, 그럼 어떤 걸까? 패스트푸드. 이것도 외래어죠. 우유. 이건 한국말. 홍수. 햄버거도 외국에서 왔어요. 햄버거가 들어오면서 햄버거란 말이 같이 들어올 거야. 주스도 외래어죠. 커피도 외래어. 콜라도 외래어. 소다도 외래어예요. 자, 외래어 의미 알겠어요? 원래는 한국에 없었어. 그런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그 외국말이 그냥 한국말로 받아들여지는 거.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커피, 텔레비전 이런 거죠. 텔레비전이라는 기계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자, 14과 복습입니다. 자, 단어가 이제 맞춤법에 대한 단어예요. 맞춤법 요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자, 1번. 용왕님의 병세. 1번 앞에 거 뒤에 거 뭘까? 용왕님의 병세. 병을 말하는 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병세 어떤 거? 앞에 거예요. 병세. 어서 내 등에 업히세요. 뭘까? 앞에? 뒤에? 뭘까? 업히세요? 뒤에 거. 3번. 어머니는 사과를 씻어서 깎아주셨다. 씻어서 뭘까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씻어서. 4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희망. 뭘까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아니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사어들인데, 이것도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노아는 피아노를 온통 잘 쳐. 금방 잘 쳐. 금방도 맞겠다. 금방 잘 쳐.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는 아주 잘 쳐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쳐가. 자, 6번. 강아지가 뭘까? 금방. just now. 밖으로 달려나간다. 아주 빠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자, 7번. 봄에는 온통 꽃들이 피어난다. 봄에는 금방 꽃들이 피어난다. 봄에는 아주 꽃들이 피어난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난다가 가장 맞는 것 같아. 이 온갖 꽃들이라는 것은 온갖이라는 것은 every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온갖 꽃들, 이 꽃, 저 꽃, 뭐 A꽃, B꽃, C꽃, D꽃 그냥 온갖 every flower들이 막 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번. 산이 온통 개나리꽃으로 덮여 있다. 산이 온통 개나리꽃으로 덮여 있다. 이게 온통이 더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산이 온통, 여기저기 다 온통, 올 이런 의미예요. 자, 9번. 끈으로 짐을 꽁꽁 묶었다. 꽁꽁 묶었다 나오지요. 고개를 졸지 마라. 졸 때 어떻게? 꾸벅꾸벅 그러는 거예요. 의태어지, 의태어. 꾸벅꾸벅 거리며 졸지 마라. 11번. 나는 우는 아이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쩔쩔매며 달랬다. 이렇게. 요거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은 의태어지요. 그 꽁꽁 묶는 거, 꾸벅거리는 거, 쩔쩔매는 거 이거는 의태어예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때, 옛날, 장소, 바닷속, 용궁과 숲속, 인물, 토끼, 자라, 용왕, 문어 대신, 고래 대신, 꽁치 대신, 해설자, 옛날 여자, 깊은 바닷속 용궁에는 여러 물고기들이 용왕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문어 대신, 참 금방 쾌차하실 줄 알았는데 병세가 심해지고 있으니 큰일 났네. 자, 1번. 위의 글은 무슨 목적으로 쓴 글인가요? 무슨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신문 광고를 위해서? 그건 광고 글이죠. 2번. 자신의 주장을 쓴 글? 아니에요. 매일 겪은 일을 쓴 글? 아니에요. 4번 뭐예요? 연극을 위해서 쓴 글. 이 글은 뭐예요? 연극을 위해서 쓴 글이야.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자, 2번. 문어 대신은 왜 큰일 났다고 했어요? 왜? 금방 쾌차하실 줄 알았는데 병세가 심해지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1번에 들어갈 부호는 뭐예요? 허참. 허참. 뭐가 들어갈까? 허참. 허참. 마침표. 허참. 병세와 병세.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한 건데 또 나왔네. 자,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병세 앞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이 좀 넘었네. 애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쳤어요. 자, 20분, 한 30분 놀까? 30분 놀고 우리 2교시 수업 시작합시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